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와 네페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10월 8일자였죠. 이주영 부회장이 네덜란드 ASLM사에 방문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네페스. 제가 지난 1월서부터 이제 많이 추천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별볼일 없는 모습입니다. 자, 10월서부터는 지금 삼성전자 역사적 고점 돌파와 함께 동반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네페스.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방문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지금 삼성그룹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면 1세대,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직, 재단 혹은 이제 물산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왔고, 2세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스마트폰. 결국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감은 파운드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목표한 바대로 2030년까지 TSMC를 극복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공언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성이 본격적으로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와 상관관계를 통해서 테슬라라든가 애플, 그리고 이제 아마존, 이것들의 이제 9월 초 고점하고 삼성전자의 바닥 혹은 출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상관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갑자기 또 이제 테슬라라든가 혹은 이제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다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나간다면 삼성전자가 무조건 못 오른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시 또 수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이제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못 간다는 건 아니고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월 초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도약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월봉상 보게 되면 지금 상승 충격 3파동 해당이 됩니다. 9월부터 출발했어요. 8월 달에는 2파동 조정했고 9월 그리고 10월에 연속해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외환시장 역시도 삼성전자 굉장히 우호적이죠.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달러 대비 이제 기조적인 강세 추세를 보는데 저는 이번 파동을 통해서 지금 달러 대비 이제 원화가 900원대 진입도 우리가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2019년이죠. 27조 영업이익 기준 27조 7천억을 최바닥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네페스 역시도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제 랠리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균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 매도 균형점인데 차트 완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여하튼 간에 현존하는 반도체 포함해서 IT 종목 중에서 저는 내년도 이후에 최고의 성장성을 가진 종목 하나를 딱 꼽으라면 저는 네페스 3개 정도 꼽는데 네페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할 예정입니다. 2개월 단위로 하니까 너무 급하게 수익률을 자꾸 이제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희 저희 컨셉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4개월에 이제 11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하려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제 조만간에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맨 끝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UV 노광기 확보 전 지금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TSMC 같은 경우 이제 한 50대를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 25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EUV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TSMC 양강 체제인데 지금 ASLM 차원에서도 TSMC에만 독점 공급하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장비라든가 소재를 공급한 업체는 경쟁이 다중 경쟁 체계가 가장 유리한 거죠. 그리고 팹리스 업체에서도 결과적으로 시장 구도가 그게 2025년도 이후서부터는 4대 4대 2 정도 2강 나머지 2강 체제가 이제 구축될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단언을 해왔는데요. 팹리스 업체 차원에서도 만약에 TSMC에만 독점 공급하게 되면 정치외적 리스크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또 대만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군데 이상.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 지금 TSMC 경쟁 상대 삼성전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나눠주는 게
페미니스트 업체에서도 또 가격 협상 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환경이 아닐까,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 문제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플의 그 애플의 AP칩 같은 게 보안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저는 강론이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그 ASLM을 방문했는데 이걸 이제 EUV 노광 그 장비 확보전 차원에서 이제 간 거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이제 파운드 사업에 적용을 한 거죠. 그 여기 맨 아래 보시면 특히 이 회사는 TSMC를 드는 거죠. 올해 말까지 EUV 노광기를 50대를 확보하고 있고 뒤를 바짝 쫓는 삼성전자와 인프라 격차를 이제 벌리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 계기가 뭐냐면 2018년도 8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8월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죠.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여기 우상단에 보면 이제 우상단에 보시면 점유율이 8%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17%대죠. 사실 삼성전자 물량을 빼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세계 2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삼성전자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하튼 간에 2018년도 8월 달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를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의 성장성이 크게 이제 부각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7나노급은 이제 TSMC하고 이제 인텔하고 삼성인데, 인텔은 사실 마켓 쉐어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TSMC와 이제 삼성 간의 양강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되면서 이걸 확인하고 우리가 사게 되면 주가를 지금 현재 가격대가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이제 성장성이다. 성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12일자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또 하나투자에서 이제 목표 가격 86,000원까지 얘기했는데, 내용 자체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4나노도 굉장히 좋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4나노가 안 좋더라도 4분기 영업이익이 좋다는 얘기인데,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되더라도 저는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성으로 진행되는 장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루하루 보고서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강론에 흔들지 말고 시장의 어떤 본질, 지금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라든가 본질, 그리고 시대적 흐름, 이것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 영역이니까 감성 영역. 야성적 충동이었죠.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리트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자, 지금 외환시장인데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화가 가장 셌을 때가 지금 리먼 사태 직전이에요. 달러당 원화 환율이 899원까지 갔었고 800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그 전에 2000년대 이제 중반에 중국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크게 부각되던 시절이죠. 그래서 당시 한국 시장이 가장 수혜를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재 산업재료죠. 조선철강 기계화학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는 그때 환경, 중국이 사회주의 빗장을 풀고 개방에 나섰던 본격화가 됐던 시기하고 저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최고거든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있었고 당시는 지금 부는 바람은 코로나 바람인데 이게 위기일 수 있지만 한국 경제는 어쩌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앞으로 이제 세계의 어떤 1인당 GDP라든가 이 서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 차원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는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달러당 1,597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저평가된, 가장 이제 환율이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월 19일이죠. 3월 19일날 최고점 이후에 기조적으로 이제 원화가 절상이 되는데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1,900달러 시대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성장을 했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899원까지 갔는데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원화 기조 강세, 아울러서 우리가 좀 거시로 본다면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리레이팅, 우리가 굳이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리아 증시가 이제 재평가될 수 있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 방역이라는 게 이게 어설프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우선주 기준으로 역사적 최고점이 53,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
추세의 어떤 그 각도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저점의 기회가 체증되지 않았거든요. 관성은 개입됐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 안 사고 계시고 분 혹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부정적인 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의 고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거의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10만 원 보셔야 돼요. 그 10만 원이 말도 안 되게 6개월 만에 올 수도 있어요. 혹은 1년 만에 올 수도 있겠고 1년 반 만에 혹은 2년 만에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2년을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자꾸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되고 싶어요. 그런데 실력도 없으면서 빨리 부자가 되려니까 자꾸 이제 그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기대수익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식 중심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고, 실력을 없는데 자꾸 어려운 주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저 역시도 뭐 자유스러울 수 없지만 여하튼간에 제 그 본의가 여러분께 이제 잘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깜빡했는데 처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구독자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조회수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저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혹은 좋아요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게 이제 네페스의 주봉이거든요. 보면 위에 화살표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도 저희가 최초에 22,000원에서 23,000원에 주력지에 편입했어요.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38,300원까지 갔으니까. 그때 장세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진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거의 유일하게. 몇 종목이 안 돼요. 근데 여하튼 간에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 다시 또 역사 고점 돌파를 시도했는데 제가 이때도 그 네페스에 대해서 뭐 용을 꿈꾸는 어쩌고 그러면서 이게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도 제가 또 강조를 분명히 많이 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거는 많이 갑니다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4번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첫 번째 실패하면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거나 추세가 깨지 않는 선에서는 첫 번째 실패하면 두 번째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실패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하면 네 번째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가 이제 5번째가 되는데 5번째는 굉장히 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번째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또 네페스가 지금 잠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600억짜리가 40억이면 주가가 박살이 났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차스럽게 여러분들 변명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게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본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시세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게 뭐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50%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네페스 같은 거 100%까지도 보거든요. 혹은 이상까지도 보는데요. 그 100% 이상 도모하려면 이런 어떤 그 쓰라린 인내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네페스가 사실 보고서가 많지 않아요. 6월 1일자 보고서인데 상상인 직권입니다. 간략하게 시간 관계에서 간략하게 볼게요. 단기 실적을 볼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잠재력을 볼 것인가,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이 성장성의 어떤 그 세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면면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이러한 단기 실적 부진 우려를 견뎌내고 있는가? 주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왜? 이런 내용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굉장히 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PLP 관련 성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캐파가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라운드 타입, 이거 이제 펜아웃 WLP, 와이퍼 레벨 패키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죠. 와이퍼가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웨이퍼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죠. 둥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안 나요. 패널 대비, 사각형 대비해서. 보니까 PLP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공조에서 5배 규모 생산 효율이 높고, 재료비도 면적 5배 증가 대비해서 사용량 2배 증가에 그치켜서 분석된다. 그러면 FOWLP에서, 즉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서 결국은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쪽 시장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지금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EUV 공정으로 완전 바뀌죠. 거기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SMRC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다 손을 들어버린 된 거죠. 지금 이제 패키징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6만 원도 쉽게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글로벌 통신치 물량 잠재력은 삼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네페스에서 퀄컴을 얘기한 퀄컴 통신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2차례 걸쳐서 수주를 받았죠.
그 퀄컴의 통신칩 물량이 삼성전자 대비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요. 기존에 이제 퀄컴은 ASE 대만 업체죠. 여기가 1위입니다. 글로벌 1위예요. 대만에는 이제 우리가 그 OS-AT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ASE가 전체 매출액이 대략 한 13조 되거든요. 참고로 이제 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500억 정도,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 뭐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울 밴더라는 게 이제 그 핵심 밴더인 거죠. 독점 밴더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네페스가 필리핀 공장을 인수했어요. 근데 그 필리핀 그 데카 테크놀로지의 대주 중에 하나가 퀄컴이에요. 퀄컴.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인수였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드 밴더로 이제 시작을 출발했고,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 한번 보시죠. PLP를 네페스가 PLP를 세계 최초로 2015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 네이버라든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 양산을 시도했고 지금 시험 생산이죠. 여기 지금 그 퀄 진행이 예상되는데 퀄이라는 게 뭐냐면 최종 테스트를 의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 쓰이는 말이죠. 여하튼간에 크기 PLP는 이제 크기가 중요하죠. 네페스께 600 곱하기 600mm, ASE가 300 곱하기 300mm, 삼성이 450에서 500이니까 네페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죠. PLP 관련해서는. 자, 그 네페스 보면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그 과거 거 이제 그 WLP라든가 이제 OLED DDI 패키징 이쪽이 이제 매출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페스 아크가 이제 11월 중에 상장이 된다고 그러죠. 테스트 업체죠. 그 다음에 이제 F5 패키징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페스 라웨를 통한 PLP. 그 페나워 PLP 쪽의 성장성이 가장 돋보이고 기타 이제 전자 재료들인데 전자 재료는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2차 전지도 해요. 2차 전지도 하는데 좀 규모가 좀 낮고요. 전 세계 3대 OS-AT 업체 매출액 추임이 있죠. 막 1위가 ASE죠. 그러니까 138억 달러니까 대략 한 15조 가까이 되겠죠. 15조. 그다음에 2위 업체가 이제 4조, 3조니까 3조면은 이게 아까 제가 5배가 아래랬는데 5배가 아니라 3위의 지금 매출액이 3위 업체의 매출액이 지금 네페스가 3위 업체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성장성이죠. 성장성을 본다면 네페스 그 과거 보고서 보면 매출액 1조에 이제 그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 이제 그 매수 매도 균형점인데 첫 번째 삼성전자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 두 번째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면하게 추세를 지켜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분기 세 번째는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된다. 라고 봤을 때는 네페스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양호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이제 문자용 모집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고요. 뭐 조만간에 저희가 그 가입비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개월 단위로 하니까 너무 기대하면 그거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격 인상 예정이니까 55만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여튼 그 가입이 확인되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성공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종목에 대한 상승 논리. 원래 이제 문자로 가 있는데 문자로, 저희가 이제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 것보다 제 가입 인사 겸해서 자세하게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상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